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K-드라마가 주류가 되었다라는 미국 레딧 게시글에 달린 미국 반응을 살펴보고 일본 언론에 올라온 K-팝 앨범 판매 전세계 탑 20 중 19개를 차지했다는 소식과 그 소식을 들은 일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K-팝 K-드라마가 침체기다란 말을 자주 듣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린 가시적인 순위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넷플릭스 꼼수 순위야 그 순위가 꼼수라는 것을 모르는 국내 비관론자들과 중국과 일본의 내교육들의 여론몰이로 중국은 C드라마가 대세다, 일본은 애니메이션이 대세다, 미국은 순위로 1위 드라마다라고 여론몰이를 하며 그것이 중국과 일본, 미국의 한류 문화침공 위협에 대한 자체적인 넷유익들이 장난이든 그 국가들의 조직적 댓글 조작이든 요즘 해외 네티즌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는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며 비관적인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비관적인 여론이 국내인을 가장한 일본인이든 중국인이든 이런 여론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객관적인 지표와 여론은 어떨까요? K-드라마에 대한 게시글과 K-팝에 관한 일본 포브스 기사를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레딧 게시판에 올라온 K-드라마가 주류가 되다란 게시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드라마가 엔터테인먼트의 한 형태로 더 많은 인기를 끌면서 엄청나게 만들어지는 양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10년 넘게 봐왔던 사람으로 엄청 좋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놀림을 당하기도 해서 K-드라마를 본다는 것을 숨기기도 했고 창피함도 느꼈습니다. 만약 그때 누군가 K-드라마가 서구에서도 인기 있을 거라고 말해줬다면 절대 믿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은 K-드라마가 더 일반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해서 정말 기쁩니다. 그 결과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등에서 높은 질의 작품이 계속 나와서 엄청 놀랐어요. 동시에 매우 좋아 보이는 드라마들이 계속 빠른 속도로 쏟아져 나오니까 다 보는 것이 벅찹니다. 예전에는 몰아서 보는 것이 편했는데 지금은 아무리 좋은 드라마라도 빠르게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힘들어요. 이제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K-드라마가 주류가 되면서 작품량이 많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시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빠르게 나오는 새 드라마를 어떻게 따라가고 있나요? 다음은 이 게시글에 달린 미국 네티즌 반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책임감도 더 많아지고 어렸을 때만큼 시간도 없으니까 원래 다 그런 거죠. 나도 항상 K-드라마 볼 작품들이 많긴 했는데 요즘 달라진 점은 스트리밍 플랫폼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취미로 보는 거잖아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모든 작품을 다 따라가려고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결국 가장 좋아하는 건 개인 취향이니까 인기 많다고 해서 억지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 주류 맞아? 넷플릭스 알고리즘 때문에 다른 드라마보다 K-드라마가 더 많이 추천되는 걸 수도 있어. 내 주변에는 K-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오징어 게임도 다 본 사람은 극소수니까. 완전 이해가 간다. 나도 10년 정도 보고 있는데 예전에는 한국 드라마 본다고 놀림도 당했어. 그리고 난 결코 모든 드라마를 다 따라간 적이 없어. 요즘 새로운 드라마들이 쏟아져 나와서 10년 전에 추가된 클래식 드라마들은 볼 엄두도 못 내겠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드라마가 부족한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명심할게.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은 일본 호러가, 5에서 10년 전에는 북유럽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어. 그리고 오징어 게임으로 한국 드라마가 대세인 것은 확실해. 내가 화나는 건 오징어 게임이 최고의 K-드라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K-드라마를 모르는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이 가장 인기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지. K-드라마는 명작이 더 많아. K-드라마 자체가 최고는 아니지만 관심을 끄는 데는 최고였지. 그래서 한국 드라마에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미쳤고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K-드라마들은 확실히 빅에서 제공되는 드라마보다 질적으로도 뛰어나. 관심을 끈 건 인정하는데 넷플릭스는 조금만 인기 있으면 시즌을 늘리는 것이 문제야. K-드라마는 오픈 엔딩이라도 16화로 끝나서 좋은데 말이야.
점점 K-드라마 접근이 쉬워진다는 것이 난 너무 좋아. 내가 처음 본 K-드라마는 제목조차 생각나지 않지만 타이완 더빙이었어. 지금은 넷플릭스 때문에 접근도 쉬워지고 팬데믹 기간에 인기가 갑자기 폭발했고 지금은 그냥 주류 대세 드라마야. 이제는 K-드라마가 너무 서구화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야. 난 미국의 시트콤 스타일이 아니라서 보거든. K-드라마를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로 무리하게 보지 말고 가볍게 즐겨. 모든 드라마를 나오자마자 다 볼 필요는 없잖아.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여유가 있을 때 천천히 보면 되고. 확실히 점점 더 인기를 끌고는 있어. 오징어 게임 이후로 특히 많은 사람들이 K-드라마에 아직도 빠져 있거든. 미국 드라마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점점 많이 보니까 좋더라고. K-드라마 질이 좋아지니까 이제는 인기가 많아지는 것도 놀랍지도 않아. 난 요즘 너무 좋아. 넷플릭스, 애플 TV, 디즈니 플러스에서 다양하고 높은 퀄리티의 작품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내게 흥미있는 작품들은 밀지 않고 다 보고 있어. 몇 년 전부터 보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완전 미친 것 같아. 진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더라고. 다음은 K-팝에 관한 일본 포브스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K-팝의 세계적 영향력 2023년 베스트 앨범 20장 중 19장이 한국 앨범. K-팝은 세계적으로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국제음반산업연맹은 글로벌 앨범 세일 차트 2023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 20장 중 19장이 K-팝 앨범이었습니다. IFPI는 해당 차트가 전례 없는 기록이라며 한국 가수들의 글로벌한 지배력을 증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K-팝 앨범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팔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 스타들은 정기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아티스트의 반열에 올라섰고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장르는 몇 년에 걸쳐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2023년의 퍼포먼스는 정말 경이롭습니다. 다음은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일본 레드윅 분노 중. 구매 고객은 모두 한국인과 제일교포 그리고 동남아 사람. 레드윅 또 진 거냐. 그렇지만 겨우 흑자가 되었다고 누가 말하던데. 이제 세계 음악계는 한국에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백인의 98%는 K-팝을 듣지 못했다. 일본 시티팝이 더 인기 있는 것이 현실. 아직도 K-팝 파워를 믿지 않고 있다니. 그런 일본인이 있다는 사실이 더 놀랍다. 정말이지 인지 편향이 너무 심해. 세계의 K-팝이란 일본 츠타야와 미도에 속은 바보 같은 일본 여자들과 제일교포들이나 사는 거잖아. 그런데 뭐가 세계의 K-팝이야? 일본에서나 K-팝이겠지. 알기 쉬운 공작이네. 선전비용에 돈을 엄청 들이면 얼마든지 팔릴 수 있을 것 같긴 해. 정말로 인기가 있다면 마이클 잭슨처럼 대단함을 느낄 거라고 생각해. 남미에서도 한류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 너무 부정한 짓을 해서 빌보드에서도 K-팝으로 격리해버렸잖아. K-팝 부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겠지. 노인분들은 믿고 싶지 않겠지만 전세계 10대들은 K-팝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알겠는데 보다 현실을 직시해라. 한국의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태도야말로 시시해. 그런 유치원 수준의 혐한 정신 따위 발휘해봐야 일본인의 민도만 낮추는 행위다. 일본 2023년 베스트 앨범 20장 중 11장은 K-팝, 나머지는 자니즈. 테일러 스위프트가 들어가 있구나. 테일러 외에도 유명한 가수들이 많은데 테일러 외에는 모두 K-팝이라니 이럴 수 있는 일이야?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위에 미국에서 K-드라마에 빠진 시청자의 호소와
일본 포브스 기사에 완전 열폭하는 일본 네드윅들의 반응을 보면 왜 돈이 되는 K드라마를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가 북미와 유럽 쪽에 예고편조차 올리지 않고 더 확산을 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순위 조작까지 하며 미드를 띄우고 있는지, 일본 네드윅들은 왜 이렇게 K-팝의 전세계 약진을 인정하지 못하고 망상에 빠져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은 문화 잠식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장 큰 걱정은 이런 객관적인 지표에도 글로벌 OTT와 각 나라의 우익들의 여론몰이에 우리 스스로가 현혹되어 우리 문화가 지금 침체기다라고 착각하고 중국과 일본의 네드윅들이 현혹하는 가짜 뉴스들을 그대로 뱉어내며 우리 콘텐츠를 폄하하는 한국인들도 점점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